이혼 도장은 생각보다 가볍게 찍혔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했죠. 이정아는 30년 넘게 지켜온 가정을 하루아침에 떠났습니다. 남편은 회장 자리를 물려받은 뒤부터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이쯤이면 됐어요. 작게 중얼거린 그 말 속엔 오랜 세월 쌓인 체념과 단단한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죠. 서류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지만 그 빛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가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우리 집안 내 덕에 편안하다. 그 말은 처음엔 진심 같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속뜻이 바뀌었습니다. 집안이 부유해지고 기업이 커질수록 정화는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식탁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고 남편의 마음도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휴대전화에 다른 여자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정화는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건 결국 나 혼자였구나. 그녀는 그렇게 깨달았죠.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표정으로 도장을 찍었을 뿐이었어요. 빈손으로 나왔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잃을 게 없다는 건 오히려 자유였거든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오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 거예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화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써준 글귀가 적혀 있었죠. 우리 가족은 서로의 신의를 지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오랜 세월 눌러왔던 감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신이라 정말 그게 있었을까?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커튼을 걷은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결심한 듯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뵙고 싶습니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그녀의 인생 2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검은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짧게 머리를 매만지고 오랜만에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 말이 거울에 닿자 마치 다른 사람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단정한 손길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낡은 저택이었죠. 대문 앞에 내린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철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고 30년 전 처음 발을 들였던 그날처럼 고요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급 향수와 오래된 나무 가구의 냄새가 섞인 그 집만의 공기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이 냄새. 정화는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었죠.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꼿꼿한 자세, 차가운 눈빛, 그리고 권위가 묻어나는 기풍. 웬일이니? 짧고 단호한 목소리가 공기를 베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엔 예의가 있었지만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의 모습은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도장 찍었다지? 이젠 자유겠구나. 그 말은 날카로웠지만 정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유가 어떤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엔 수십 년의 응어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그녀는 오래된 시계를 흘깃보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우리 집안 일이랑은 상관없다는 것도 알겠지?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 부분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무슨 뜻이냐? 정화는 가방을 열어 오래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족신의 협약서라 적힌 낡은 문서. 서류 끝에는 시어머니의 서명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약속, 어머니께서도 기억하시죠? 거실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끝이 떨렸고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정화는 한 걸음 물러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 약속을 이행하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제 제 몫을 찾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자존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정화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래 묵은 결심의 무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가족 협약서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회장 부인의 집무실에서 처음으로 그 사람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바다가 내려다 보였고 그 아래에는 가족의 영광을 상징하는 중소기업 본관이 보였어요. 회장 부인은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후회는 없겠죠? 하고 물었습니다. 정화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오래된 상처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묘한 힘이 있었죠. 사실은 그 사람도 당신과의 이혼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에 정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뜻이신가요? 정화가 묻자 회장 부인은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자필로 된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어머니, 정화는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회사를 지키려면 이혼을 해야 한다면 제가 나쁜 놈이 되겠습니다. 정화는 편지를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나레이션은 잔잔하지만 무겁게 깔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었죠. 창밖으로 바람이 불며 서류 한 장이 책상 아래로 흩어졌고 정화의 시선은 그 종이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때 회장 부인이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그 회사 당신이 맡아요. 당신이 가장 잘할 거예요. 정화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지만 그가 지키고자 한 건 당신이었어요. 그 말은 정화의 내면 깊은 곳에 오래 남았죠. 정화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남편이 지켜낸 회사를 직접 세워보겠다고. 회장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습니다. 남겨진 정화는 커피 향이 서린 방 안에서 결코 쉽게 꺼지지 않는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다음 날 새벽 회장 부인이 건넨 인감과 문서를 품에 안고 회사를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아침, 공장 굴뚝에서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곳은 남편이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이자 자신이 외면해왔던 또 하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정문 앞에서 경비원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회장님? 그 한마디에 정화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서류를 들고 이사회실에 들어선 정화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회사의 대표는 저 이정화입니다.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손에 찍힌 인감과 법적 위임장이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회사의 주인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회장 부인의 결단은 이미 공식 문서로 완료되어 있었죠. 정화는 그날 하루를 숨가쁘게 보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 속엔 혼란이 섞여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장 바닥에 서서 오래된 설비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중얼거렸죠. 이게 그 사람이 지켜온 세상이었군요. 그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아련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조용히 감정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으로 회사를 인수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기억과 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사회실에서 정화는 첫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방치됐던 직원 복지와 미지급 급여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한 것이었죠. 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게 우선입니까? 정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죠. 그 순간 몇몇 직원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이혼한 사모님이 아니라 진짜 리더로 서 있다는 걸 느꼈던 겁니다. 밤이 되어 사무실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정화는 홀로 재무제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펜으로 메모하며 중얼거렸죠. 하루 만에 회사를 얻었지만 이 책임은 평생 가겠죠. 나레이션은 잔잔히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세상을 바꾼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이제 막 열린 문이었죠. 며칠 뒤 정화가 새 대표로 취임한 회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전 회장 부인, 하루 만에 회사 인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죠. 직원 식당에서는 수군거림이 이어졌고 일부 임원들은 회의 자리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쇼일 뿐이야.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다른 이가 조용히 맞장구 쳤습니다. 정화는 그 속삭임을 듣지 못했지만 싸늘한 공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나레이션이 이어졌죠.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외로움보다 무서운 것은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정화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진심으로 보여주자. 그렇게 다시 회의실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뜻밖의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재무이사와 영업팀장이 비밀리에 계약 문서를 복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서류를 감췄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하려 했죠. 정화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고 싶어요. 하지만 배신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 말 뒤로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집무실에 혼자 남아 불 꺼진 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장의 부인이 남긴 말이 다시 떠올랐죠. 사람이 회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신뢰가 회사를 지킨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 내 감사팀을 새로 구성하고 내부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감사 결과 일부 임원의 비리와 횡령이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직원들은 술렁였지만 정화는 차분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관련자 전원을 즉시 해임하고 모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한 겁니다. 이제부터 이 회사는 다시 시작합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이 덧붙였죠. 그녀는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의 첫걸음이었죠. 감사팀의 보고서를 검토하던 정화는 낯선 계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자금 흐름과는 전혀 무관한 이름, 그리고 익숙한 필체로 남겨진 서명. 그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그 사람 이름이잖아요. 보고서를 덮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여전히 회사의 한 구석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아프게 다가왔죠. 나레이션이 잔잔히 이어졌습니다. 사라진 사람의 흔적은 때때로 진실보다 무겁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오래된 서류 보관실을 찾았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을 하나씩 넘기던 중 그녀는 오래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회장 부인이 건넸던 열쇠가 문득 떠올랐죠. 금고를 열자 안에는 여러 통의 편지와 함께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좌라는 문구가 푸른 잉크로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친 정화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사비로 모은 거액의 자금이 기록돼 있었고 마지막 입금 날짜는 이혼 다음 날로 찍혀 있었어요. 날 떠난 그날 이런 걸 남겨두었다니 정화는 속삭이듯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돈은 비자금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을 위한 비상금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회사를 그리고 사람들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죠. 나레이션이 차분히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남편의 진심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정화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서류 위로 떨어졌고 잉크가 번져 글씨가 희미해졌습니다. 이튿날 정화는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회사를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남긴 겁니다. 직원들의 눈빛 속에 놀람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자금을 전액 직원 복지와 재투자 기금으로 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신뢰,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 말에 박수 소리가 퍼졌고 오래 닫혀있던 회사의 공기가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밤이 되자 정화는 금고를 다시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창밖의 공장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레이션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내일을 향한 약속이었죠. 늦가을 바람이 차가워지던 오후 정화는 회의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는 안정세를 되찾고 있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돌았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누가 찾아왔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정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스쳤죠. 문이 열리자 낯익은 실루엣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고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 살아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보다 놀라움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레이션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운명은 때때로 너무 늦게, 그러나 꼭 필요한 순간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정화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남편은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의 주식 증서와 함께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오. 나는 내 역할을 다했소. 그 문장을 본 정화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병으로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담담히 말했습니다. 미안했소.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켜낸 회사를 보고 싶었소. 정화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동안의 원망, 그리움, 그리고 아직도 남은 애정이 뒤섞여 가슴을 조였습니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걸 당신이 해냈소. 고맙소. 정화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요. 당신 몫은 내가 이어갈게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바깥의 햇살이 그의 어깨를 비췄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레이션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림자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신념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울음이 아니라 긴 세월의 끝에 도착한 평화의 눈물이었죠. 겨울이 지나고 공장 마당의 벚나무 가지에 연한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정화는 회의실 대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직접 생산 라인을 돌며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의 권위적인 경영진 대신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대표의 모습에 모두가 마음을 열었죠. 회장님, 이젠 웃으시네요. 한 직원의 말에 정화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그게 제일이지요.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남은 서류철을 정리하던 정화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에는 새순이 돋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나레이션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지우지 않지만 새로운 의미를 심어줍니다. 그녀에게 봄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정화는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당신이 있다면 나는 안심이요. 그 한 문장을 읽으며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 문장은 아픔이 아니라 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 깊숙이 넣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나도 나의 길을 가야겠죠. 며칠 뒤 회사는 새로운 도약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청년 고용과 기술 지원을 중심으로 한 상생 사업이었죠. 기자회견장에서 정화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건 돈이 아닙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이죠. 박수 소리가 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비쳤습니다. 그날 오후 정화는 공장 옆 정원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벚꽃이 만개의 하얀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고마워요. 나레이션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회복으로 끝났습니다. 사랑은 떠났지만 신뢰와 용기는 여전히 그녀의 곁에 피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뒤로는 그녀가 세운 회사의 간판이 반짝였고 그 위로 봄 햇살이 고요히 비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세대가 이어갈 또 다른 이야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죠.